자, 한번 슉슉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정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정의는 어떤 대상이나 개념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는 설명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한 번에 집어넣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뭘로? 핵심어로 기억을 해야 된다.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치고 그 앞뒤에 뜻이 나와 있는 부분을 살펴서 줄을 그은 다음에 그냥 마냥 줄을 긋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머릿속에 구별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사고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되고 단어로 하기 때문에 더 잘 기억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단어가 진짜 핵심어인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여러분에게 어떤 대상의 뜻을 밝히는, 정의하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준 다음에 이거 역으로 독해에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눈앞에 있는 대상 저에게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저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이만영은 막 이렇게 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이만영은 정의는 보통 A는 B다, 뭐는 땡땡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만영은 뭐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만영은 여자다? 자, 재래된 울타리 속에 저를 집어넣어 준 건가요? 아니죠. 제가 예를 들면 여자 화장실 가면 완전히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만영은 남자다라고 하는 이 울타리 속에 저를 집어넣으면은 그건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정의를 낼 때 제일 맨 처음에 고려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이 대상을 포함시킬 수 있는 울타리를 쳐주는 건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여러분이 익숙한 말로 얘기하면 카테고리죠. 자, 아까 뭐는 됐어요. 남자는 됐어요. 근데 세상에 남자가 절반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남자? 이러면 직업으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남자? 교사다. 남자 선생님. 자, 근데 남자 선생님도 많죠? 좀 더 줄여볼게요. 이러면 난 어디에 소속되어 있죠? 서울 369. 그리고 나는 교과목이 뭐죠? 국어교사다. 자, 아까 그냥 남자다라고 얘기한 것보다 이게 좀 더 좋은 정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범주를, 울타리를 좁혀줬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정의 내리는 방법은 이 대상이나 개념을 묶어줄 수 있는 울타리를 잡는 거고, 그 울타리는 좁으면 좁을수록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더 좋은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 서울 삼육고등학교 남자 국어 교사라고 하면 충분히 카테고리가 좁혀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서울 삼육고등학교 남자 국어 교사? 한 명? 저밖에 없을까요? 국어 가르치는 남자 교사가? 예를 들면 3분이 계셔요. 일단 이름은 밝히지 않고 성만 말씀을 드린다면 임 교사가 있고요, 안 교사가 있고 이 교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3명이니까 나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죠. 울타리는 많이 좁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대상을 얘기할 때 범주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대상의 특징, 특성까지 같이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좀 더 분명한 정의가 된다라는 얘기지. 한번 해볼까? 예를 들면은 제가 다른 반에 물어봤을 때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잘생긴. 뭐 여러분들은 공감을 해주든 안 해주든 뭐 그렇지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만 잘생긴 거 아니거든요. 우리 서울 삼육고등학교 남자 국어교사 선생님들의 비주얼이 괜찮습니다. 다 잘생겼어요. 물론 그 중에서 순위를 따지자고 한다면 제가 그렇다는 거. 자, 그런데 잘생김만으로는 이게 그럼 구별되는 특징이 아니야. 특별한 성질이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개성이어야 돼.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서울 삼육고등학교에서 저만 지금 도전하고 있고 시도하고 있는 활동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 어휴,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한다? 이만영 선생님은 유튜브 활동을 하는 서울 삼육고등학교 남자 국어교사다라고 이렇게
짜자잔 묶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꽤나 그럴듯한 정의가 된다라는 얘기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독해를 잘할 수 있을까?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바로 뭐냐면 범주와 특징이 핵심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 2013학년도 자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 2차 프레임에 대한 지문이 나왔어요. 그 2차 프레임에 대한 지문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쇽쇽쇽 들어가 볼게요. 자, 프레임은 했어요. 선생님이 첫 번째로 이렇게 들어갈 때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동그라미. 어우, 감사합니다. 예,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요. 그리고 앞뒤를 살피면 뭐가 나온다? 뜻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줄을 그으라고 했습니다. 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영화, 사진 등의 시각 매체에서 화면 영역과 화면 밖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로서의 틀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거의 두 줄에 거쳐서 뜻을 설명을 해놨어요. 꽤나 길죠? 이걸 다 머릿속에 집어넣기 힘드니까 우리는 핵심어로 해야 되는데 그럼 핵심어가 뭐냐? 아까 범주랑 특징이라고 했던 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프레임은 뭐다? 라고 할 때 한 단어만 얘기해봐. 프레임은 뭐다? 틀이다. 자, 틀이다. 근데 이 틀인데 어떤 기능,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거야. 그거를 또 한 단어만 추출해봐.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프레임은 뭐다? 구분하는 틀이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충분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하면 골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프레임은 영화와 사진 등의 시각 매체에서 화면 안의 영역과 화면 바깥의 영역을 구분짓는 경계로서의 틀을 말한다. 지금 정확하죠? 근데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지금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었을까? 그게 아니거든. 일단 가장 핵심이 틀이야. 그리고 구분짓는 거야. 근데 틀이면 틀 안에 영역도 있고 틀 바깥의 영역도 있잖아. 그걸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면서 골격을 잡아준 다음에 살을 붙일 수 있었던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한테 핵심어를 파악할 때 마냥 하지 말고 이 범주와 특징을 핵심어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좀 더 쉽게 핵심어를 추출할 수 있더라. 그리고 내용도 잘 기억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가도록 할게요.